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56.3을 기록해 전날의 57.3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전월보다 8.1% 감소한 연율 40만 6천 건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 47만 5천 건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000건 감소한 2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2월 이후 최저치이자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30만 7천 건을 크게 밑돈 수준입니다. 유로존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장 정보업체 마르키트는 유로존 복합 PMI가 54를 기록해 전달인 52.8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개월 새 최고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들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02% 하락한 17,083.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04% 하락한 4,472.11포인트로, S&P 500 지수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0.05% 상승한 1,987.9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덕분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42% 상승한 9,794.06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34% 상승한 6,821.46포인트로, 프랑스 지수 역시 0.78% 상승한 4,410.65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벌써 어느덧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미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청순촌놈 샘플러스 신청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외국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의 펀더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각 증권사에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증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순촌놈 신청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저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했다가 기관의 매물에 밀려서 소폭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일단 요즘 증시가 신고가 갱신을 합니다. 하는데 계속 밀리는 날이 이틀 연속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5일2평의 이제 하방 이탈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아침에는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 한 6, 7포인트 강세 장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요즘 주가의 종가의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너무 상관없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일단은 5일2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또 정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강 후약장에 대비하는 게 조금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장세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만 힘들어하는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뭐가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너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어떻게 저는 뭐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지만 2020포인트 이상 특히 2010포인트보다는 적극적인 현금화에 줄여가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입니다. 지금 뭐 제가 말했는 2020포인트에서 굉장히 지지를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주수가 모든 지표들 큰 지표들이 굉장히 과열 지표에 다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에 줄여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주가가 글로벌 증시가 뭐 이틀 혼조 국면인데 우리나라도 혼조보다는 약세 국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 고점에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물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지금 요즘에 무슨 차트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선물 차트가 틀립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와 선물 차트가 틀려버리니까 어느 차트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는 여러분 보다시피 신고가 그렇지만 선물 차트는 아직까지 신고가에 한참 2p 정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그 차트에서 장단을 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이 혼란스러운 장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은 혼란스러울 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그렇다 입니다. 최근에 주식들이 좀 특이한 거 있어요. 뭐냐면 이제 속된 말로 나쁜 악재 갖고 있던 주식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어제는 조선주가 그 전날 연속적으로 떴어요. 사실 저도 이제 저 회원들 때 삼성중공업 추천해가 물렸었거든요. 물렸는데 어제 글피에서 바로 풀리는 이런 저도 뭐 엄청 물려서요. 엄청 물리다가 풀리는데 제가 볼 때 삼성중공업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는 또 유아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유아주가 폭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 유아주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저도 물렸습니다. 물려가지고 회원들이 많이 삐졌을 건데 제가 지금 이 방송 보는 우리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계시면 충분한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유아주와 조선주는 저는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목균형표 하죠. 일목균형표 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강좌가 또 했습니다. 어제 기준선 강좌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또 전산이 별로 안 좋았는데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 나면 또 선행스팬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후행스팬 자체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 급락 나올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끝났습니다. 후행스팬의 상승이 오늘로서 거의 끝나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행스팬이 내일부터 이제는 주가가 횡보 국면 2,000포인트가 너무 높아요. 후행스팬이 2,000포인트라면 주가 만약에 응문이 난다면 주가 후행스팬이 많이 떨어진다. 후행스팬이 많이 떨어진다면 주가가 굉장히 하락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단장은 음봉이 나올지는 아직까지 하락은 아니지만 이번에 만약에 대세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고통을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뭐 뉴스나 보면 뭐 40조를 푼다 이랬는데요. 글쎄요. 이미 원래 재정 적자가 한 8조 정도 났는데 40조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이제 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40조 마련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국회의원을 3분의 2를 줄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천억 정도 줄일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을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군인들 쓸데없는 장교들 확 줄여야 되자. 제가 볼 때 장성들 너무 많아요. 장성들 3분의 2는 줄여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무원 줄이고 장성 줄이면 된다. 그 대신 경찰이나 그다음에 소방관은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찰들 줄이고 공무원 줄이고 국회의원 확 줄이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40조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지 마세요. 당황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 국회의원, 군인 장성들 확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을 줄여가지고 40조를 제가 볼 때 40조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바람 타고 영향을 조금 잘 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봅니다. 어쨌든 주가 자체는 여러분 지금 주가는 지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환선이 보인다. 지금 꼭 내가 주식 사고 싶다면은 주가 자체가 전환선 부딪히는 자세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저는 분명히 매수는 반대입니다만 매수를 꼭 하자면 공격적인 매수보다 방어적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 강세 계속 2030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고경했던 이런 거 특별하게 볼 거 없습니다. 유아주 금값도 특별하게 볼 거 없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 글로벌 증시도 크게 볼 거, 중국 증시 이런 것도 우리하고 영 상관없는 주식입니다. 어제 상해 증시가 그 사이 우리나라가 많이 떨었는데 상해 증시가 어제 1.3% 떴어요. 폭등했는데 우리는 답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파생에 연결했다. 근데 파생도 지금은 연계가 없습니다. 워낙 개인과 외국인들이 특히 개인들이 떠나고 또 외국인들이 떠난 것 같아요. 지금 기관기들이 파워먹는데 기관들이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도 넣지도 않고 계속 돈을 빼먹으니까 외국인과 개인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좀 고쳐야 된다. 왜? 기관들도 주식 담보로 선물하지 말고 현찰러가 선물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ELW가 공정하지 않는 시장, 주식시장이 공정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옵션은 당연히 공정하지 않는 시장, 그 사이 공정하다고 봤는데 선물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은 지금은 공정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냉철하게 한번 봐줄 그만큼 우리가 결론은 뭐냐면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못 썼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135만 원, 네이버 많이 빠졌죠. 어제 여러분 제가 전날 하이닉스가 5만 원 이상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고 했는데 하이닉스가 어제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하이닉스는 제가 볼 때는 5만 원은 제가 두고 비싼 가격이다. 제가 하이닉스하고 원서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식은 낙폭과대보다 더 좋은 주식, 낙폭과대 주식을 갖고 계시면 분명히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참 재밌죠? 선물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265점 고점을 찍었습니다. 고점을 찍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이제 일찍 문을 닫았는데 제가 264.20에서 풋 주고 30만 원 먹고 끝내라 했는데 어제도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먹고 끝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서 무방을 합니다. 선착순 150명이니까 늦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 또 현찰 보러 가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장 자체가 선물이 짧게 치고 한 번 매매 이후에는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짧게 매매하고 끝내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선물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도 오늘 또 추천주를 한 잔 어제 주식 추천주 한 잔 드렸죠. 제가 물 많이 먹은 주식 하나 드렸는데 오늘도 한 주 드리겠습니다.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 공방에 무료 방송에 들어오면 여러분 무료 방송 좋아하잖아요. 돈 내면 죽어도 싫잖아요. 그거 제일 나쁜 겁니다. 돈 주고 원래버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빨리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평균 가격이 굉장히 안 좋죠. 선물 평균 가격이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입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선물 평균 가격이 260.50까지 올라오는 이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 요즘에는 5까지 안 간다. 2.5 정도밖에 안 간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2.5 오버되자마자 주가가 두드러 맞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그런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짧게 지금 자리에 주가 분명히 추세는 콜 추세인데 주가는 콜 추세입니다. 주가는 콜 추세인데 지금 지수가 콜 따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지수입니다. 이럴 때 이제 매매하기 힘들죠. 이럴 때는 선물도 해지 매매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옵션은 아직까지 문제 없는데요. 선물이 금융투자하고 투신이 극단적으로 걸어놨습니다. 1조씩 다른 데는 못 써. 돈 없어 못하고 그 1조가 여러분 보시면 260입니다. 261에서 극단적으로 걸어놨는데요. 이게 앞으로 사고 칠 겁니다. 261 같으면요. 종합주가지수로 여러분 2000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2000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2000포인트 밑으로 투신이 먹는 걸로 걸어놨고 2000포인트 아래로 금융투자가
먹는 걸로 알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000포인트, 제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유가 옵션 또 이런 식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전후에서 한번 황야의 결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그래서 260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모르시는 분들도 선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번 주는 여러분 지방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 대구 문둥이들이 모이는 장소죠.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대강당에서 모이니까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오실 때 여러분 짜장면 값 다 들고 오십시오. 짜장면 한 그릇 먹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토요일은 대구 문둥이들 짜장면 먹는 날 오후 2시 영남일보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부산일보입니다. 2시에서 또 부산 문둥이들이 밀면 먹는 날이니까 4,000원 들고 다 오십시오. 밀면 한 그릇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은 토요일 날 일요일은 대구 부산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영등포 구청역 강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없더라도 우리 청송사단에서 무료 강좌가 계속 있으니까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은 대구 부산에서 한번 보도록 하여 여러분 항상 오실 때는 뭡니까?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손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거는 청송촌놈에게 선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다우존스 지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살아있습니다. S&P도 살아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조금 문제를 했어요. 기준선 떨어지면 좀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지수, 미국 지수 중에 반도체 지수가 제일 약세 보여.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의 하락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선물이 265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2010포인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합니다. 근데 종합주가 지수가 실제로 보시면요. 뭐 저폭 할 쓸데없는 아모레페시픽 그다음에 KCC 이런 종목 원래 실제로 대형 종목은 크게 뜨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 우리나라 지수가 빠질 때 안 떴던 주식까지 빠지니까 조심하자 이래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보시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관들 매도 매수가 굉장히 적어졌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등물건으로 사는 게 눈에 뚜렷하게 보입니다. 차이닉스 그대신 팔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봐라. 삼성전자, 차이닉스 다른 건 없습니다. 요즘 기관들도 지금 지수가 높은지 손을 안 대요. 손을 분명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다음이나 게임빌, 이오테크닉스 몇몇 종목 빼놓거든요. 50억 이상 사는 종목이 2종목밖에 없어요. 그만큼 코스닥을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빠지면 또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랬냐면요. 2,000포인트 넘으면 우리나라는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런데 근데 지금 2,000포인트, 지금 2,030포인트 가까이 돼도 주식 펀드들이 본전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의 상승은 우리하고 매우 동떨어진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해가 감사하다 이렇게요. 너무 많은 분이 참석해가 인터넷이 좀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제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 나면 또 선행스편 1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는 성금은 절대적으로 개용 주는 거 사정하지 않고요.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남도 5성국, 대포리, 작은 자의 집, 차량 성금으로 쓰인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0원 한 푼 손 안 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불이익동기 되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오늘 또 정강 후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동 많이 하시고 주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라. 지금 즐거운 마음을 하시고 싶으면 서울경제TV와 아프리카TV에 접속하셔서 웃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전엄 신장원입니다. 네, 오늘도 전강 후약의 장세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천초노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등락세를 이어가다가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2030선 문턱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무섭죠. 주말을 앞둔 시점 현재 시장 진단과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조정 구간에 조금 들어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지수를 말씀드릴 때 현재 구간에서는 강력한 슈팅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그런 저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캔들상으로 5일선 지지가 나오는지 체크하자. 그리고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이제 장중에 출렁임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게 큰 조정보다는 장중 조정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뭐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선주들도 서서히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에 의해서 주가의 등락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면은 틀림없다. 다만 지금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는 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구간에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만 생각해서 들어가셔야지 괜히 이제 모르는 종목 들어가셨다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또는 기술적 반등에서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 특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염두해 주셔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은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567포인트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코스닥의 캔들을 좀 보시면은 음봉 캔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슈팅보다는 이제는 서서히 눌림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 정도의 눌림, 지지 여부 체크하면서 오늘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종목 좀 봐야겠죠. 어제 큰 폭으로 큰 특징적인 흐름 속에 상승하는 섹터들, 화학주들 어제 단연 특징적으로 쌍바닥에서 뽑아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이런 석유 화학 섹터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구제역 관련주들 이글벳을 대상으로 해서 파루라든지 중앙백신 특히 중앙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강보합까지 밀리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화학주들이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대부터 지금 쓰리바닥 그러니까 98,7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나와줬냐면요. 전저점을 지속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인 모습으로 쓰리바닥에서 장대 양봉으로 어제 뽑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예상치 못한 그런 상승이 좀 나셨다는 것이겠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한 신규성 매수보다는 물리셨던 분들이 들고 계시다가 어제 장대 양봉을 뽑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일단 뭐겠습니까?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제 21선까지 강하게 뽑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선이라고 불리는 61선의 돌파가 상당한 관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61선 확인 후에 매수인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소폭 일단은 조정권도 장중에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장중 조정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보시다가 보이지 점들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스닥 쪽의 이글벳이 되겠죠. 이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구제역 관련 섹터로 인식이 되면서 T자형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 종목이 구제역이 됐든 AI가 됐든 사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성이 됐든 중기성이 됐든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은 특히 코스닥은 한번 눌림이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상한가 가는 종목이라든지 현재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종목들은 큰 베팅은 자제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제 특징적인 섹터들 한 종목 한 종목 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흐름을 좀 만드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이 NC소프트가 상당히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왔었습니다. 장중에 2% 넘는 하락권에 좀 들어오다가 아래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사실상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2시 이후에 종가상 끌어올리는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을 안착하는지에 대한 관망이 조금은 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 NC소프트의 주된 그런 상승 요인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차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이 NC소프트의 주가가 장중에 2% 넘게 장중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차거래는 120만 주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는 130만 주 정도 그리고 이번 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120만 주 정도까지의 대차거래가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오늘 5일선의 지지 여부 지켜보면서 전저점 이탈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홈센터는 뭐 어제 큰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이죠. 일단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윗꼬리가 조금 나온 상황에서 어제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홈센터는 다음 주 정도에 기회가 되면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좀 드릴 테니까 그때 평론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해서 다음 달 정도까지는 홀딩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반적인 뉘앙스는 조금은 쉬어가자이기 때문에 큰 배팅보다는 다음 주를 위한 준비를 하자, 워밍업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관심주였던 NC소프트는 5일선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홈센터는 현재 구간은 의미가 없고 다음 주에 확인 후 전략을 결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